6.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전라남 도지사 후보가 확정이 됐습니다. 김영록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 국회의원 재선거 지역인 광주 서구 갑지역 그리고 영암, 무안, 신안 지역이 전략공천 문제 그리고 또 경선 후보들 간의 정쟁으로 몹시 시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당선이라는 지역 분위기 또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민심을 외면한 더불어민주당 내부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표출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김영록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 경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좀 많이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세 후보 모두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초기에는 사실 예상되지 않았던 후보였습니다. 이계호 의원이 출마할 거라고 하는 예상이 강했었는데, 네. 중앙당의 만류 때문에 새롭게 이제 이 세 후보가 출마를 선언하고 이제 도전하면서 사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제 김영록 후보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김영록 후보가 그렇게 우세할 거라고 이렇게 뭐랄까 확신하면서 예상하지는 못했을 텐데 경선을 거치면서 의외로 이제 김영록 후보가 2번 연속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전남에서는 자기 입지를 확실하게 이제 다지게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장만치 후보도 이제 뭐 이미 교육감을 2번이나 이제 지내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지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을 시도하셨는데 물론 아쉽게 후보가 되지는 못했지만 40% 정도의 득표를 얻은 걸로 보면 앞으로 이제 정치적 활동을 하는데 큰 자산이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의 이 전남도지사 출마 이야기도 쏠쏠하게 나오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또 뭐 나오지 않는다 본인은 그런 의사를 표현했다는 말도 있지만 계속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그 이유는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시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민주당 공천을 받아서 당선이 사실상 확정되는 결과를 일반 이제 시민들이 바라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경쟁을 기대하는 민심이 박지원 의원이거나 아니면 그 누구이더라도 민평당의 후보로 나와서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은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민평당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민평당 지지율보다 개인 지지율이 훨씬 높은 박지원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여러 가지 사정상 매우 낮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일단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일에 뛰어들 만큼 무모하지는 않은 분이고 또 민평당과 정의당이 얼마 전에 구성한 국회 교섭단체를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깨기도 어렵고 그리고 박지원 의원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부인이 지금 병환이 심하셔서 또 사정이 여의치 않다고 이제 알려져 있어서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박지원 의원 출마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수님도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지금 그 전남 그리고 또 광주 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바로 당선이라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는데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지금 경선 과정도 그렇고 지금 현재 뭐 전략공천도 그렇고 너무나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일방적으로 중앙당에서 결정을 하는데 그런 결정들이 좀 문제가 많다는 지역에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최근 들어서 자꾸 이제 전략 공천이 실제로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 달 전부터 그런 우려들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 시점에서는 이게 이제 그런 식의 또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전략 공천서를 퍼뜨려서 막아보려고 하는 의도로도 보였는데 그 불행하게도 이제 그런 안 좋은 예감이 틀리지 않게도 또 이제 그런 행동이 나왔죠.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된 게 이제 서구갑인데요. 네, 국회의원 재선거. 예, 국회의원 재선거입니다. 사실 이건 이제 지방선거도 아니고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는 건데 엉뚱하게 여기에 무슨 여성 전략 공천이라는 뭐 공식적으로 표명된 근거도 아니고 간접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이유인데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겨우 이제 민주당이 지역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있는 마당에 매우 어리석은 결정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2012년에도 이미 서구갑 지역은 여성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설정을 해서 사실상 송갑석 후보 죽이기를 실시했는데 이번에도 또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정치적 살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박혜자 의원 본인이 전략공천의 수혜자가 되더라도 그분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박혜자 의원 본인도 전략공천 자체에 함께 반대하고 공정한 경선을 요구해야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뭐 이 앞전 지방선거 때도 그랬고, 이 광주 전남 어떻게 보면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이쪽에다 본인들이 선택한 후보를 내면 당선일 것이라는 그런 것은 굉장히 좀 오만한 발상일 수도 있겠네요. 오만이라고 저는 이제 좀 좋게 봐주고 싶은데도요, 문제는 이제 합리성이 엿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는가. 그러니까 뭐 추론을 해보면, 저는 지금 이제 다른 지역하고 함께 묶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영암, 무안, 신안 선거구도 네. 지금 국회의원 재선거가 치러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기초 단체장 선거에서 이제 목포시장하고 신안군수 선거가 경선이 지금 보류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엮어서 보면 추미애 당대표와 중앙당 관계자들의 사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오만함도 물론 뭐 우리가 이제 비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표현들을 쓰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차익에 대한 추구 욕심 때문에 거의 지금 눈이 약간 멀어 있는 것이 아닌가.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정책 기조의 핵심이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가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는데, 네. 과정의 공정함을 철저하게 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 비서실에서 일했던 사람이라면 오히려 조심스러워해야 정상적인데, 네. 그런 분을 오히려 지금 혜택을 주면서 경선을 치르도록 하고 있고, 또 중앙당에서 일했던 사람을 또 전략 공천을 할 것처럼 지금 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의심을 우리 옛날 선조들이 배밭에서는 신발끈도 고쳐 묻지 말고 어디 그런 얘기 나오는데, 네. 이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어리석은 행동이죠. 결국은 그렇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의심이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기들의 사익, 그다음에 자기들의 어떤 사람들을 심기 위해서 좀 무리수를 두거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굉장히 앞으로도 그런데, 근데 이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고려해야 될 부분이 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이 앞전에 초기에 이 기관장 인사나 그런 부분들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되지 않았었나요? 근데 그런 것들이 공천에서도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좀 고려해 볼 부분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중앙에서 지역을 생각할 때 지역의 속살이나 속성,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굉장히 이제 뭉뚱그려서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어떤 전략적 고려에서 지역을, 특히 호남 지역을 너무나도 쉽게 필요에 의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들. 네. 근데 이 지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불가피하게 형성된 어떤 대한 경쟁 부재의 상황도 있는 것이고, 또 어떤 전국적이나 아니면 지금 남북관계 개선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네. 이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는데, 네. 그것을 이렇게 악용하고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선거에 영향을 좀 줄 수 있겠네요.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개별 후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무소속 돌풍이 예전처럼 일어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후보자 당락과는 상관없이도 정당 지지율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또 그렇게 되면 이제 반사 이익을 민평당이 이제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데, 그것이 2년 전 총선 상황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대규모로 일어나진 않더라도 네. 작은 균열이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커질 가능성이 있죠. 결국은 그리고 나중 이제 후반기, 중반을 넘어서 후반기 더불어민주당과 이 문재인 정부가 전국을 운영하는데도 또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입법을 하기 위해서도 또는 개헌을 하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을 시도하기 위해서도 강력한 지지 세력의 결집이 필요한데, 네. 지지를 끌어모아도 모자랄 판에 지지 세력을 오히려 약화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죠. 네, 정치에 있어서 개인적 사심이 반영돼서 지지를 약화시킨다는 건 큰 문제가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공진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